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기획 및 설계, 그 다음에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미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들이 기획 및 설계, 그 다음에 실행을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배우게 되고, 8장, 7장이 개념적이고 8장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계획서를 쓸 때 어떻게 평가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먼저 평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그죠? 평가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화폐 가치를 결정한다랄지, 사람 및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판단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두산 동화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가란 말은 일반적으로 뭐 판단, 인식, 분석, 정책, 비판, 시험, 등급, 검사, 판정, 등위, 검토, 점수, 조사 등의 용어로 대처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의어로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다음 평가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기억할 건데, 평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평가해? 그럼 뭘로 평가하지? 그죠? 뭘로 평가하지? 그러면 서비스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어떤 가치나 장점을 우리가 뭘로 평가하지? 그죠? 그래서 평가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평가란 말을 들었을 때 자연적으로 뭘 떠올려야 되냐면, 기준이 무엇이냐? 그죠? 뭐라고요?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평가란 말 동의어죠. 여러분들 제가 프로그램 참여자를 때를 이야기했을 때 선정 기준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가란 말 여러분들 들었을 때 어때요? 기준이 무엇이냐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개념, 그죠? 평가라는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 방어, 여기 나왔네. 방어 가능한, 그죠? 기준을 식별. 결국은 방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좀 부자연스럽겠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그건 적절한 거야. 그걸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건 적절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하고, 그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정당성 있는 기준을 활용해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란 말은 여기에 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평가조사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평가조사.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끝나는 때까지 여러분 대충 들어도 되지만 이것만 꼭 기억해야 돼요. 평가라는 것은 기준을 설정한 거다. 그래서 평가, 기준.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제시한 성과 목표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평가를 진행할 거냐가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을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란 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수집한 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 어떤 가치랄지 질, 활용성, 효과성, 중요성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는 결과적으로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축소할 건지 뭐 계속할 건지, 그죠? 확장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효과성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평가를 다시 이야기해 보면 결국 사회복지에 적용해 본다면, 사회복지에서 평가라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프로그램 성과는 효과성, 서비스 질, 효율성, 영향인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효과성이죠. 효과성. 그다음에 영향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 단위에서 효과성이 난다. 그래서 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기획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때요?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사용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세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세 가지 특성을 보면 먼저 효과성과 측정과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평가를 통한 환류 정보를 통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죠? 투입, 전환, 산출 성과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투입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이 않은지를 보면서 어때요?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 절차와 조사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과 자료 분석론에서 배웠던 그죠? 조사 방법론 연구 설계를 배웠고 그다음에 조작화를 배웠죠. 그다음에 조사 방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통계 방법 이런 걸 활용하고 세 번째 조직과 지역사회 정치적 특성 그래서 평가 대상이랄지 수행 지체에 따라서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프로그램 평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 및 설계 실행 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때요? 효과성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걸 활용해서 의사결정으로 연결된다. 좀 더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면 왜 평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면 평가를 하는 이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달성됐는지를 점검하고요.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프로그램 가치에 대한 그죠? 객관적 정보와 피드백을 통해서 의사결정. 여기서 합리적 의사결정 누가 하겠어요? 그죠?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할 건지 그만둘 건지. 그죠? 보호자가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공공이랄지 민간 자원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좀 축소할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 기관 차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제공할 건지 아니면 이 방법이 효과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 효과성 평가를 통해서 더욱 생산적이거나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지식 기반의 확충.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평가를 해서 근거 기반 실천이 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죠? 이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죠?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활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존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해서 이 방법이 어때요? 더 효과적이거나 효율성이 있다는 걸 검증이 돼서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 기반을 확충.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때요? 수정 보완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활용할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보다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한지 우리가 타당한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무성을 보증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책무성. 그래서 이 책무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적 집단이 만족했는지 정말죠. 그다음에 이 표적 집단의 문제 및 욕구가 해결됐는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제공됐는지 그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 188페이지 나온 것처럼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책무성 그죠? 적용 대상 책무성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했는지 서비스 전날 책무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전문 인력이 서비스 제공했는지 그다음에 재정적 우리가 예산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법적 가이드랄지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자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평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실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프로그램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근데 프로그램 평가 관련해서 엮인 정책 태도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사실 평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부정적인 걸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 관리자 및 담당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도한 효과성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가르치면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되게 잘할 거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면 내가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효과성이 있을 거라는 걸 과대하게 되고 그건 어떤 연구 윤리 문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실천 윤리 문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결과를 조작하는 이것과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나친 기대 때문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가 전문직의 가치훼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그죠? 누가 감히 나를 평가하느냐?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클라이언트나 외부 관계자가 나를 평가하는 게 맞느냐? 나는 사회복지사는 지식과 기술,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에서 평가를 받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의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학생이 나를 평가하냐? 난 되게 전문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 역기능이라 사실은 이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통해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프로그램 진행상의 방해와 클라이언트 보호 측면에서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는데 자꾸 아동학대 피해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때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서 되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이랄지 어떻게 뭐죠? 트라우마를 계속 상기시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설문조사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것처럼 프로그램의 진행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인데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상의 방해와 클라이언트 보호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거. 마지막에 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인력 및 예산 감축과 그죠? 프로그램 종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러겠죠, 그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평가를 잘못 받게 되면 예산 및 인력 축소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평가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역기능적 태도로 그렇지만 평가 결과를 위해서 곧바로 프로그램 종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평가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어떤 서비스 질이랄지 그죠?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네요. 프로그램 평가 실행 문제인데 프로그램 평가 실행 문제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냐를 보는 게 사회복지사 평가 실행 문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갔을 때 실제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회복지사 최소한 연구 설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정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계 분석 방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와 물론 과학적인 체계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걸 할 수 있냐는 것과 또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10개 넘게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평가를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회복지사가 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연구 설계에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AB 설계 그죠? AB 설계 ABAB 설계 이런 걸 사회복지 조사론을 배웠을 건데 현장에서 기초선을 확립할 만큼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를 관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AB나 ABA 설계가 아니라 기초선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개입하는 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개입하고 개입한 후에 성과를 보거나 개입하기 전에 한 번만 사전조사를 하고 어때요? 그 이후에 개입한 다음에 성과를 보는 이런 B형이랄지 B 플러스형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 사례설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 관련해서 연구 설계를 모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구 설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평가 지표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척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척도 관련해서는 어때요? 가능하면 간편사정 도구라고 해서 문항이 많은 거 말고요. 적은 문항 속으로 10문항 이내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통계 분석 방법. 그래서 T테스트랄지 사전사고 비교 분석인데 이런 반복 분석을 이런 알 수 있냐는 그래서 또 샘플 수가 적었을 때는 비모수라고 해서 윌콕슨 순위합 검증이랄지
맨 휘띠니 검증을 알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과연 이런 통계 비법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그죠? 우리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통계 분석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적연구에서 질적연구 같은 경우는 숫자 위에 어떤 관찰, 면접, 문서, 자료 등을 통해서 성과를 이야기해 주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가 보고서. 그래서 평가 목적이랄지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 등을 토대로 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사가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프로그램 평가 실행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현장에서 이걸 담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간다면 이 5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사회복지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평가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평가는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시간에 인식론 배웠죠. 인식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인 지수, 그러니까 이게 효과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는 그 인식론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들은 경험론과 그죠? 이성이었죠. 그죠? 그래서 경험과 이성인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연역법과 그죠? 연역법은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성 그죠? 그다음에 귀납은 뭐죠? 그렇죠.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럴 할 때 연역법과 귀납법을 쓴다. 그래서 결국은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양적 통계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연역법적 방법이고 귀납적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경험을 통해서 이 개별적 경험을 묻고 그 개별적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평가가 진행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과 그죠? 질적 연구 방법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효과성을 검증할 때 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의 평가 기반 철학은 우리가 이제 뭐 경험론과 이성론, 그러니까 프로그램 평가 이게 효과성이 있냐 없냐 그 진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연역법과 귀납법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알았죠? 그래서 사회복지 평가 철학적 기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적법과 질적 방법을 혼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보면 프로그램 평가 이론인데 이건 사실 좀 학부나 특수대학원 수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평가를 왜 실시하느냐, 그죠? 그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그죠? 첫 번째 평가의 이론 접근, 첫 번째 목표 지향적 접근죠. 이름을 들었을 때 알겠죠? 목표 지향적 접근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 프로그램이 성과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만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게 목표 지향적 접근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다면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목표 지향적이고요. 관리 지향적 접근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의사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에 어떤 걸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진행할 때 어떤 모니터링 방법이 좋은지, 평가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실시한다가 관리 지향적 접근이고, 고객 지향적 접근이라는 것은 평가를 실시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고객 관련된 어떤 소비자, 그죠? 소비자를 위한 뭐 관련된 리포트랄지 소비자를 위한 자료집들이 다 고객 지향 접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 지향 접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고객 지향 접근이고요. 전문성 지향 평가 모양은 결국은
서비스 효과성이나 질은 누가 평가하는 거냐?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이 전문가 의견을 어때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참여 전문성 지향 접근이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자 지향 같은 경우는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과에 들어왔을 때 각자의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들이 각자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 지향은 뭐냐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개인이 어때요?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행동과 사회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 장 각자의 세계가 있고 각자의 인식이 있고 각자의 인식을 얼마만큼 충족했느냐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자 지향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를 할 때 이렇게 목표 지향적 접근, 관리 지향적 접근, 고객 지향적 접근, 전문성 지향 접근, 참여자 지향 접근인데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주로 이 목표 지향으로 하고 있어요. 어때요?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다음 보면 이 이론을 보면 어떻게 여기 보면 실용주의적 그죠? 그다음에 직관주의적 다원주의가 되는데 실용주의라는 것은 사용하기 얼마만큼 사용하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목표 지향이랄지 관리 지향, 고객 지향이 실용주의적 성격이 높고 직관주의죠. 그죠?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직관에 의해서 효과성을 평가한다 하기 때문에 직관주의인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자라는 것은 다원주의죠. 왜? 클라이언트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20명이라면 20명이 각각이 다른 그죠? 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했지 않는지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원주의 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대학원 일반 대학원 입학한 친구들은 평가 관련된 논문을 쓸 때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학부나 특수대학원 수준에서 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5가지 유형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죠. 알았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프로그램 평가는 결국 뭐에 대한 거다? 그죠? 평가 기준에 관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그죠? 본다면 여러분들이 학점을 부여한다면 그 학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야? 그러죠? 그러면 중간고사 몇 점이고 출석 몇 점이고 기말고사 몇 점이고 그죠? 과제 몇 점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평가를 실시할 때는 어때요?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무엇이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앞에는 어때요? 방어 기능 가능한 기준 그죠? 정당한 기준이죠. 그래서 기준이란 것은 이렇게 프로그램의 성공이나 실패를 판정할 수 있는 잣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죠? 보면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서 이 평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치맨이라는 사람은 노력성, 성과, 적절성, 그다음에 효과성, 효율성,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트리포디라는 사람은 책 202페이지 나온 것처럼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예상하지 못한 결과 썼고요. 웬지너라는 사람은 노력성, 효과성, 뭐 효율성, 서비스질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요크라는 사람은 노력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 서비스질, 과정, 형평성을 이야기했고 국내 학자로는 성국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노력, 수행, 적절성, 그다음에 뭐 효과성, 효율성, 과정을 이야기했고 김용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노력성, 그다음에 효과성, 효율성, 영향, 질, 과정, 공평성을 제시했고 황성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 질, 영향을 이야기했고 김통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적절성, 효과성, 비용 효과성, 효율성, 만족성 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으니까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어때요? 평가 기준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첫 번째 노력성 그죠? 두 번째 효과성, 세 번째 효율성, 네 번째 영향, 그다음 다섯 번째 서비스 질, 여섯 번째 과정, 그리고 일곱 번째 형평성. 이 일곱 가지가 주로
사회복지에서 평가 기준으로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효과성으로 쓰인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노력성이다. 노력이란 걸 얼만큼 투입했냐 가지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만큼 서비스를 줬는지에 대한 것은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이 첫 번째 노력성이 어, 가장 활용이 많이 됐다면 지금은 효과성.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그죠? 특히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떤 조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 특히 노력성과 효과성 알아야 돼요. 그러면 노력성 같은 경우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투입했냐는 거죠.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원을 그죠? 활용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 취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랄지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서비스를 그래서 몇 번 활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 가지고 접근하는 게 노력성이다. 그래서 참여한 클라이언트 수랄지 인적 자원 투입 정도, 물적 자원 투입 정도, 업무 수행 활동,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투입 노력성이고, 두 번째 효과성이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 그죠? 클라이언트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실제로 자존감이 향상됐는지. 그래서 성과 목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인지적 감정적 변화랄지, 클라이언트의 행동상의 변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및 가족에게 변화, 그래서 취업이 됐는지, 자월했는지, 그다음에 에이징 플레이스, 그죠? 거주 노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효과성은 여러분들이 긍정적 변화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효과성이, 그죠? 이게 가장 여러분들 프로그램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효과성. 그죠? 그래서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접근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차 수업을 끝나고 이어서 2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